독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철학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중간에 이제 논리학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독서 세 번째 시간. 자, 갑니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그치 X부터 찾아야지. 아 얘일까?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지식의 유형은 바뀌나? 안다는 말에 다양한 용례에서 보여주는 의미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예를 통해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사과가 둥글다를 안다는 그치 1번 안다와 2번 안다는 바로 그런 경우인데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고 후자의 안다는 2번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 부른다. 그렇지. 첫 번째 문단을 했더니 구조도 형태가 나오네요. 바로. 그치. 어떻게 나와? 일단 뭐 지식의 유형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의 유형 뭐 다른 걸 잡으셔도 되고요. 지식의 유형 그래서요 두 가지로 나오는 거지. 첫 번째 안다는 절차적 안다. 이거는 뭐냐면 능력의 유무래. 능력. 그치? 그거 외에 두 번째 안다는 표상적이래. 표상적 안다라고 해서 그치?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오케이? 되니? 좋아. 이렇게 해가 이런 식으로 나니까 뒤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사례까지 나왔지. 사실은 자전거를 탄다. 여기는 사례가 뭐였어? 사과, 애플. 오케이? 사과까지. 좋아, 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보와 무관하게.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며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되는 그런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된다. 미시구조도 한번 그려볼까? 얘는요 어떻게 한다고?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그치?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시켜야 돼. 조직화. 그치? 훈련을 통해 뭐 훈련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요. 이러한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그치?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여기까지가 이제 절차적인 거에 대한 정의였다면 자 반면 가볼게요.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됐건 명제는 뭐는 뭐다라는 문장입니다. 문장.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그럼 봅시다. 얘는요, 어떤 마음속에다가 어떤 정보, 그치? 정보를 떠올리는데 이게 이미지가 되었건, 사과 이미지든 명제가 되었건 간에, 이 정보를 갖다가, 얘는 정보야. 정보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마음속에다. 이거 우리 이제 하는 거지. 인지발달 이론의 장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조도가 이런 거지. 이게 확장된 거지. 자,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표자의 코끼리상, 형태상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태. 그러므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 하겠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된다 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렇구나. 되지? 자, 표상적 지식은 한쪽으로 치우치네.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상적 지식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경험적 지식과 그치? 선험, 앞선자, 그치? 경험, 지날 경자의 시험을 지나는 거야. 선험은 앞선 거야. 시험에 앞서서, 그치? 경험에 앞서서.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재밌네. 여기 한번 정해볼까? 정의지? 자,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을 통해 얻은, 자, 그럼 이거 한번 내려봐봐. 어떻게?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가 있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이래. 오케이? 이는 사과가 둥근다는 안다는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케이? 되지? 요게 이렇게 돼서 표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래.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 대상들로부터, 그치?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해볼까?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난 개별적 대상들로부터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세계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이게 경험이지? 경험적 지식이다. 그치? 경험을 통해 만난 대상, 경험적 지식이다. 요거 이제 뒤에 이제 3단 논법으로 풀 거야. 좀 이따 봐봐.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도 2 플러스 3은 5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 다르다. 2 플러스 3이 5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에 의해 반박될 수 없는 진리다. 예를 들어 건데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의 용액을 합치면 이 5리터가 안 된대. 분자 구조가 촘촘해 갖고 이제 다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껴들어가니까 더 작아진다는 거지.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그치? 그런 경험을 했다 해서 이런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자, 이제 봐봐.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자, 얘도 정의를 내려봐. 감각 경험의 증거에, 그치? 얘는 뭐야? 의존하지 않는 지식을 선험적 지식이라 한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경험에 의해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 말하며 수학적 지식이다. 아, 얘는 사례가 뭐야? 수학적 지식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사례가 사과는 둥글다라는 거였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표상적 지식이 다시 경험과 선험으로 나눠져 갖고, 그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다가 이제 크게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로 들어갔을 적에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조금 그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할게. 우리가 일단 이제 추론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추론이라고 하는 뭐 추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논리의 논리입니다. 논리, 그치? 논리야. 추론이라는 건 논리고 대표적인 거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 추론과 들어봤을 거야. 연역 추론이 있는 거야.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례로부터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이순신도 죽었다. 모든 사람 죽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적인 명제, 개별적인 명제들로부터 일반 명제를 뽑아내요. 이쪽 방향으로. 그치?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되니? 요게 바로 귀납 추론이야. 연역 추론은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치? 사람은 죽는다. 그치?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 지어주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걸 바로 3단 논법이라 하고,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 하고, 그치? 이걸 연역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추론이라는 말에서 쓰는 말이 이제 명제라는 말을 알아야 돼, 명제. 명제는요, 뭐, 가치 명제, 무슨 정책 명제, 뭐, 참과 거짓으로 나눠할 수 있는 사실 명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논리학에서 아는 거는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문장이다. 때에 따라 이게 참과 거짓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정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가치를 얘기할 수도 있어. 생명은 소중하다, 뭐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명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명제야. 근데 명제가 앞에서 어떠한 원인 역할을 해서, 그치? 뒤에 명제 두 개가 있다 쳐봐. 명제의 관계가 앞에 명제가 앞에서 끌어준다 해서 앞전자에 끌 제자를 써서 전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원인에 따른 결론, 뭐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인이랑 좀 다르지.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결론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 전제에 따라서. 그치?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명제라도 어떤 명제의 관계에 따라서 이 앞에 있으면 전제 역할을 하는 거야. A, B, C가 있다면 B는 C에 대해서는 전제 역할을 하고 C는 다시 B에 대해서 결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건 전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개별로부터 귀납의 추론을 통해 갖고 그치? 결론을 뽑아낸 거야. 얘도 보면 이게 전제 역할을 하고 그치? 얘가 결론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할인 거야, 전제라는 용어는. 일단 요거를 파악을 하시고 들어갑니다.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제를 들어가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윗글의 내용. 그럼 구조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보셔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알미란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맞니? 그치? 능력이나 정보. 그랬더니 구조도 딱 보니까 능력, 정보. 그치? 제일 크게 나눴던 거지? 동그라미.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의 유형에 기반이 된다.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의 유형. 그런 말 있니? 일단? 없지? 그럼 일단 세모 X지? 세모 X. 표상적 지식은 특정한 수행 능력에 따라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맞니? 표상적 지식 가봐.
표상적 지식, 능력이랑 맞지? 맞는 말이네.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경험 여기 있네. 맞네. 동그라미.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험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치? 여기 나온 사례, 그치? 수학, 알코올 얘기 나왔지? 동그라미. 그럼 이제 답은 얘인데, 얘를 갔을 적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꼭 하라 그랬지. 무슨 소리니? 절차적 지식이 아니면 뭐일 가능성이 커? 다른 지식의 유형이 기반이 된다. 이런 말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요게 지금 바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표상적 지식일 가능성이 크지? 그럼 표상적 지식은 다른 지식의 유형이 기반이 된다? 그냥 경험적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 표상적 지식인데 표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치? 능력의 유형이 기반이 된다? 맞겠지. 뭐 수학적인 것도 2 플러스 3 다음에 인수분해 하잖아. 그치? 어떤 명제들 다음에 명제, 다음 명제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단계별로. 물론 여기서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그걸 한 바퀴 유추시킨 다음에 명제를 만들어 놓고 그 명제에서 x를 바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 1점 차리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제는 잘 풀려. 얘네가 지워지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얘를 깊이 있게 들어갔을 적에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 표상적 지식의 내용을 이해해서 한 바퀴 만들어 놓고 그 명제에서 x 화제를 바꿨어. 다시 표상에서 절차로. 지금 설명 이해되니? 그 수능은 이 정도 수준까지 낸다는 거야, 문제를.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3번. 자,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니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자, 과정에서 생략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봤지? 그렇지.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 되는 거야. 과정이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서 소전제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억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한 대상들로부터, 그치? 감각 경험을 통한 대상들로부터 귀납 추리를 통해, 귀납 추리, 세모,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 동그라미에 도달할 수 있다. 일반 법칙에. 이게 소전제, 대전제가 되는 거야. 대전제가. 그럼 중간에 여기가 이제 생략이 되고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니은인 거야. 따라서 자연세계에 동그라미. 일반 법칙은 경험적 지식이다. 일반 법칙도 경험적 지식이다. 그치? 그러면은, 요 성격을 안 바꿔줄 수 있는 가운데 넣을 수 있는 거는 선지에서 보면 요거밖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몇 번? 몇 번밖에 못 들어가게 되냐면 3번밖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3번을 한번 넣어볼게. 3번 뭐라고 됐냐면 귀납 추리 세모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그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귀납 추리는 경험적 성격을 그치? 경험적 성격을 귀납 추리 세모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그치? 이해되니? 그치? 이렇게 되면 일반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귀납 지워지고 일반 일로 오고 경험이 일로 오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 지어주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오케이? 이것처럼 경험이 귀납은 일반이고 귀납은 경험이고 일반이 경험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귀납과 귀납이 지어지고 일반과 경험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이야. 그러니까 다른 선지들을 보시면 귀납 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 귀납 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니까 요 안에서 서로 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귀납 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그러니까 귀납 추리는 자연에 대한 일반 법칙 자연에 대한 걸 확장해 준다니까 결론 쪽인 겁니다. 결론 쪽. 귀납 추리의 지식은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 여기도 이쪽이지. 다른 결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4번, 2번, 4번, 그치? 귀납 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치? 귀납 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 이건 귀납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는요, 1번, 천명, 밝힐 천자, 밝으면 밝게, 우리는 천명한다. 이런 표현 쓰죠. 답은 1번입니다.